푸른뱀의 해 2025년 새해가 힘차게 시작됐습니다. 요즘 매일 아침 뉴스를 보면서 오늘은 또 어떤 악재가 있을까? 오늘은 또 얼마나 빠질까? 이런 걱정들 하고 계시죠? 각종 자극적인 헤드라인 뉴스에 심장이 쿵쾅거리실 텐데요. 그런데 보세요. 사실상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더할 나위 없이 뜨겁고 좋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은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면서 반도체와 바이오까지 빛을 발했는데요. 지난해 연간 수출은 6,838억 달러 수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특히 12월 달에는 6.6%가량 수출이 증가하면서 예상치 4.0 대비 완벽하게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반도체가 좀 캐리한 측면도 있긴 하지만 기계 쪽에서도 화학 쪽에서도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타 업종들도 전반적으로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 어떤 뉴스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5년 특히나 연초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이렇게 제가 정리한 내용은요, 트럼프 2기의 시작, 그리고 1월 달에 주요 이벤트, 세 번째로 로봇 관련주들, 네 번째로 JP모건 헬스케어 일정을 앞둔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까지도 모두 명쾌하게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트럼프 2기의 시작.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용 기억하실 겁니다. 무역 전쟁에서 리스크가 없는 업종이라면 당연하게도 제약 바이오 업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24년 가장 힘든 시기에서도 제약 바이오만큼은 하방 경직이 강했고 상승률 또한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주도 업종의 제약 바이오 업종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해당 1번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 4번의 JP모건 헬스케어와도 연동이 되는데요. 자, 날짜를 보시면 1월 13일이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현지 시각 1월 13일에 개최가 될 예정이다. 해당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는 바이오 시밀러, 제약업체, 그리고 각종 참가 기업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약 바이오 업종은요, 1월에 있는 학회의 기대감까지 보고 가면 괜찮을 겁니다. 또한 주요 일정들 체크를 해보는 순서인데요. 자, 1월 7일날 CES 2025가 개최가 됩니다. 해당 이벤트는요, 1월 7일서부터 10일까지 약 3일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ES 2025입니다. 삼성전자는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AI 경험과 혁신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홈 AI 전략이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마음 AI 같은 경우엔 퀄컴 테크놀로시스와 온 디바이스 AI와 협력 성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해당 일정 기대감으로 인해서 현재까지는 AI 섹터, 거기에 양자 테마까지 같이 끌고 왔다면 이제는 바통을 이어받을 테마는요, 로봇 테마가 유력하다라는 것이죠. 해당 내용을 보시면은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로 로봇 사업에 속도를 낸다. 삼성전자에서 미래 로봇 조직단을 신설했다라는 얘기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회사까지 편입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콜옵션 행사까지 연속성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국내 로봇 전문 기업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를 했고요. 미래 로봇 개발 가속화를 진행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삼성전자는 2023년 868억 원을 투자해 지분 14.7%를 갖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보유 중인 콜 옵션을 행사하겠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35%까지 늘려서 기존 2대 주주에서 이제는 최대 주주로 전환이 된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의 연결 재무제표상 가회사로 편입이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PPT를 통해서 로봇 관련주들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로봇 핵심 부품이라면 감속기가 빠질 수가 없죠. 그 중에서는 SBB테크 그리고 SPG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SBB테크는 정밀 감속기 전문 기업이고요. 로봇 관절 움직임의 핵심 부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SPG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산업용 감속기를 제조하고요. 고효율, 고정밀 제품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기준으로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들어가 있고요. SPG가 그 뒤를 따라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터 기업입니다. 모터 기업에는 이제 로보티즈가 대장 역할을 맡고 있고요. 로보티즈는 스마트 액추에이터 전문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KNR 시스템이 있습니다. KNR 시스템도 24년에 상장한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업용 로봇 모터 생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죠. 잠시 후에 차트 살펴보고요. 이어서 세 번째로
로봇의 두뇌, 제어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어기 부품들 아진 엑스텍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산업용 로봇 전문 제어기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죠. 그리고 두 번째로 RS 오토메이션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소프트웨어 CMS라는 종목이 반도체 장비용 소프트웨어까지 개발을 하는 기업이고요. 클로봇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차트가 나쁘지 않던데요. 협동 로봇 전문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로봇 관련주는요, 제가 방금 전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린 종목들만 보셔도 충분히 무난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중에서도 클로봇이라는 종목이 이제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인데 차트 거래량의 흐름상 최고점을 돌파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 차트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우선 클로봇은 금방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로봇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컨설팅부터 소프트웨어 기술, 맞춤형 하드웨어 디자인까지 지능형 로봇 서비스와 로봇 솔루션을 위한 개발을 하며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해당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 준비는 거의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장 당일에 형성된 고가는 12,700원이죠. 현재 가격 대비해서 12,700원까지는 약 13%가량의 상승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최고점이면 저항 영역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거래량의 변화를 보셔야 됩니다. 거래량의 변화. 자, 신규 상장 당일 때보다도 그리고 해당 매물대를 소화하던 그 구간보다도 더 많은 거래량, 더 높은 거래량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더구나 상장 이후에 저점을 형성했던 이 가격대까지 한번 이탈을 해준 이후에 골파기까지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 가격대는요,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털려버린 가격대입니다. 따라서 해당 구간에서 이제는 매도 압력보다는 계속해서 매수 압력이 강할 수밖에 없는 시라는 것이죠. 또한 상장 당일 지속된 하락 파동을 바로 여기 오른쪽에서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를 시켜뒀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훤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장이 진행됐고요. 가격이 계속해서 찔끔찔끔 빠집니다. 이러한 가격대에서는 누군가는 물타기를 했을 거고 누군가는 손절을 했을 거고 돈이 섞이면서 평당 값이 조절됩니다. 시간값에 따라 평균값이 내려오면 해당 구간에서 나온 거래량 그리고 상승 펌핑으로 인해서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매물이 정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해당 매물대 라인들을 이렇게 쭉 선을 그어서 네모 박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보통 이런 윗꼬리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서 오랜 시간 동안 손절을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갭 상승을 하면서 해당 매물대 구간을 점프를 했기 때문에 본전까지 올라오면 팔아야지 하던 심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수익이네. 이렇게 변화가 된다라는 거죠. 매도할 사람들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거래량도 가격과의 하모니를 잘 이루어주고 있는데요. 현재 캔들의 몸통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캔들의 몸통은 그런대로 유지를 하면서 점진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 거래량 또한 점진적으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 캔들이 도찌형 캔들이었다. 그런데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 라면은 요거는 가격과의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추세의 연속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즉 상승 추세의 반전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건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가격과 거래량이 이루는 하모니가 아직까지는 추세 지속을 기반에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장에서는 올해 묵은 매물보다는 신규 매물을 더 소화하기가 편합니다.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1년, 2년 동안 물려있는 물량과 단 6개월 정도만 물려있던 물량과의 무게는 그 무게를 논하지 말라 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운 물량이라는 것이고 신고가와 가까워져 있다는 것은 신고가 돌파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이죠. 이 거래량이 시장의 관심도를 나타내 줍니다. 그만큼 이 종목을 쳐다보고 있는 눈이 많다라는 것이죠. 즉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올라가다가 잠깐 숨고르게 하고 다시 고개를 들어주는 타이밍, 그때는 이 종목에 너도 나도 시장가 매수 버튼을 누르는 타이밍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펌핑으로 순환매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해당 종목 매수가는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실시간 분석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유튜브에
유튜브에서는 안내해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취지에 더 힘을 실고자 저와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방을 준비해놨는데요. 준비해둔 자유방에서는 시장 상황에 맞춘 정보와 대응 전략을 24시간 함께 논의할 수 있고, 단순 정보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 매매 스타일에 맞춘 의견 교류와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고정 댓글에 입장하실 수 있게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연락 남겨주시면 바로 초대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